안녕하세요. 위잘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조선왕조 이러쿵저러쿵 이어갈 텐데요.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더덕이고요. 규피디고요. 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숙종 시대 장희빈 네. 스타.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숙종 마무리 단계에 왔네요. 네, 숙종이 46년이나 집권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아, 그러게. 숙종이 그래도 재위기간 2위죠. 1위 아니죠. 2위. 그렇죠. 1위가 숙종의 아들 영조가 52년.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1위. 그러니까. 그리고 80세 사망하시잖아요. 영조는 또 가장 또 오래 사신 최장수. 그러니까 숙종은 14살에 왕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좀 뭐 단명히 왕치곤 장수했지만 근데 영조는 30세에 왕이 됐는데 숙종은 60세? 60세. 그 정도면 장수 아닌가요? 이 정도만 해도 장수죠. 성격을 그냥 폭발시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스트레스가 없었던 게 아닐까. 맞아, 신하들 눈치 보는 게 제일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 눈치 보는 왕들은 오래 못 살고 신하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은 맞아. 오래 살고. 그게 딱 오늘 얘기할 경종이죠. 그러니까 세자 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산 왕이 없어. 그러니까 문종도 그렇잖아요. 문종도 아빠가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입을 안 댔다 하더라도 세자 생활이 너무 길었어. 세자 생활 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가 봐요. 그 조정 세력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안 그러면 세자에서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경종 거를 읽으면서 그거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도의 죽음이고. 맞아. 그러니까 왕이 참 애매한 거야. 적당히 하다 돌아가셔야 되는. 그렇게 치면 세종의 형도 약간 피해자일 수도 있어. 양녕대군도 아빠, 그 강한 아빠 밑에서 세자 생활하다가 일탈하다가 쫓겨나죠. 근데 죽진 않지 거기는. 일부러 그랬나 보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보면은 이전에 왕들이 왜 그랬나 다시 또 생각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그때는 처음 입문 단계라 뭐 지금도 입문이긴 하지만 그 임금을 처음 대할 때는 되게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나? 네. 끝으로 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가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면 모르다가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또 있긴 하더라고요. 빨리 20권까지 한번 훑고 맞습니다. 다시 한번 달리는 걸로. 다시 한번 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숙종 27년에 이제 장희빈이 사사되고 그리고 숙빈 최씨가 장희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들 지키면서 편안히 지냈고 그 숙종도 그 이후로는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대여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뭐 크게 스캔들 하나 없이 거의 조정에만 신경 쓰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스캔들의 그 왕비 후궁의 스캔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자와의 스캔들이 시작돼요. 그 숙종 상반기는 여자들 문제, 이제 하반기는 아들과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서인이 본격적으로 갈라지죠. 네. 원래 숙종은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잖아요. 없다가 장희빈한테 첫 번째 기다리던 첫 번째 아들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이뻐한 나머지 100일 전에 원자 책봉을 하고 대신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원자 책봉을 하고 원래 세자 책봉도 한 8살 때 했었죠. 보통 그 정도. 네, 근데 3살 때 세자 책봉을 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장희빈이 중전이었으니까 장희빈 밑에 있다가
9살 때 인현왕후가 다시 복이 되고 장희빈이 장희빈이 숙빈으로 다시 강등되면서 인현왕후의 양자로 들어가요. 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14세 세자가 14세 때 장희빈이 사사되면서 이제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없이 나머지 세자 생활을 지내게 돼요. 장희빈이 죽으면서 자기를 지지하던 세자를 지지하던 남인들 또한 쫓겨났기 때문에 세력도 없었고요. 어머니도 없었고 그 혈육이라고 아버지 숙종밖에 없었는데 숙종조차 이복 동생이었던 숙빈채 씨 아들 연인군과 명빈 박 씨 아들 연령군을 총애했어요. 거의 외롭게 자랐죠. 그렇게 앞으로 숙종의 나머지 19년을 이제 세자 생활을 하면서 자랐어요. 총 합하면 원래는 세자를 30년 했어요. 와, 세상에.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있을 때, 장희빈이 있을 때 세자 생활을 했었고, 나머지 19년은 어머니 없이 외롭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온도차가 장희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나머지 19년은 거의 근심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눈치밥 30년. 네. 와. 그 눈치 때문에 거의 몸도 원래 허약했죠? 근데 더 병들어가고 정신까지 피폐해져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 잘했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병사하는 게 훨씬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도는 그 스트레스에서 못 이기고서 분탕질을 하잖아. 경종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나 봐요. 성격은. 엄마랑 또 성격이 달랐나 봐. 더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버지가 숙빈 채 씨를 또 체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숙종이 장희빈도 죽고 또 그리고 장희빈이 죽은 이유가 저주했다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왕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렇게 세 번째 갭이 아니죠. 두 번째 갭이죠. 인현왕후가 두 번째고 그 뒤에 왕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가 세 번째 갭인 거고 그 희빈 장씨는 세 번째 비죠. 그렇구나. 장희빈이 죽은 지 그 다음에 숙종 28년 때 인원왕후가 16살에 왕비가 돼요. 인원왕후는 소론 쪽 사람이고요. 때 숙종은 41세였대요. 거의 딸과 아버지 뻘이네요. 여기도 자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새로 들어온 어머니죠. 그렇게 되면 세자는 15살, 세자보다 한 살 많은 어머니가 새로 들어온 거고 이때 또 연인궁은 9살이었대요. 이 새로 들어온 왕후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영조 연인군이죠. 연인군한테 또 지지를 한다고 해요. 노론 세력. 왕이 될 때 노론 세력을 등에 업고 되죠. 네, 근데 지금 왕후는 소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노론을 지지해줘요. 소론을 지금 원래 왕이 숙종이 이 왕후를 뽑은 것도 노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왕비를 일부러 소론으로 뽑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노론에서 뽑지 않고 소론에서 인원 왕후를 뽑았다고 합니다. 소론도 바보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왕비가 소론인데 소론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소론이 그 뒤에 힘을 확 잃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하네요.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노론에서는 연인군, 쑥빈 채씨의 연인군을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론에서는 세자를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세자를 남인 세력은 없어지고 그나마 소론에서 세자를 많이 후원해줬다고 합니다. 네, 숙종은 세자를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쑥빈 채씨의 아들도 있었고 이미 숙종은 장희빈과 세자가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세자를 유지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세자 한번 책봉이 되면 바꿀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분을 쌓아서 바꿔야 됐어야 했죠. 마음속으로는 연인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노론 영수인 좌이정 이명을 불러서 정유독대를 했대요. 원래 정유독대에 사관이나 승지를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독대를 하려면. 그런데 그 사관과 승지를 배제하고 독대를 한 거는 거의 불법에 관례상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단 둘만 대화를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기록이 된 게 없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했던 상황들을 보면 대충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짐작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 티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독대 이후에 숙종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을 했대요. 그렇게 싫어하는 세자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대리청정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노론에서도 세자가 대리청정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데 적극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정유독대가 꼬투리를 잡아서 세자를 교체하고 싶은 속셈이 있었고 그 연인군으로 교체를 하자 그런 게 이제 암암리에 대화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다들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세자한테 대리청정 시킬 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면 역모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반대하는 게? 근데 집권 세력들이 적극 찬성하고 오히려 야당들인 소론들이 세자 축출의 음모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로 됐어요, 완전. 여태까지 했던 거와는 너무 반대로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유독대에서는 세자를 교체한다라는 뜻이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다들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노론과 숙종은 어떻게든 세자가 실수를 해서 그거를 꼬투리 잡아 바꾸고 싶었는데 한 번도 꼬투리 잡힐 일을 일으키지 않았대요. 네. 엄청나게 극도로 조심했다고 했대요. 제가 볼 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가뜩이나 어머니 없이 세력 없이 눈치 보면서 세제 자리를 지켰는데 대리청정까지 했으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자 생활 30년에 한 3년은 대리청정을 하다가 노론과 숙종의 기대와 다르게 너무 잘 유지를 했었고 그러다 1720년도에 숙종이 이제 승하하시면서 마침내 세자는 경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진짜 꾸역꾸역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숙종은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불러가지고 몸져 누웠다고 하는데
46년을 집권하고 60세 나이로 경희궁에서 이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긴 임금이었고 군간 신약을 이룬 군주라고. 군강 신약. 군강 신약. 예. 숙종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고양이 집사였대요. 숙종이. 애묘인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길고양이를 주워다가 이름도 금손이라고 지어서 자기가 키웠다고 해요. 근데 이 금손이가 숙종이 죽고 나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2주 후에 금손이도 죽었다고 하는데 집사였어요. 고양이 혼자서 살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네. 너무 호사를 누려가지고 애가 거의 그 궁중 안에 고양이가 막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 어느 왕 때 개판이었었는데 어느 왕이었지? 연산이었나요? 연산이었던 것 같은데. 연산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걔 되게 좋아했었던 거. 그래서 임금 중에 유독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특히 동물 좋아하는 막 그런 거에 숙종은 고양이로 나온다고. 요런 소재로 한 웹툰도 있다고 해요. 야, 진짜 사람들 대단하다. 너무 상반되죠. 그렇게 막 세력을 쥐락펴락 하더니 고양이한테는 막 우쭈쭈 해주고 너무 상반된. 숙종은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희노애락이 극단적인 인물로 또 평하고 있고요. 숙종은 사망하시고 이제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에 묻히셨어요. 두 번째 인현왕후 민씨랑 나란히 묻혔대요. 그럼 원하셨나? 글쎄, 첫 번째는 너무 예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무서웠나? 농담입니다. 두 번째 왕비랑 같이 묻혔고 또 세 번째 왕비는 이제 아직 살아계시니까. 예. 나중에 그렇죠. 아직은 살아계시지. 그리고 그게 말이 되네. 그 묘를 본인이 선택하진 않았을 거야. 그 후대에 선택을 했을 때인데 경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자기 친엄마가 인현왕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뭐 어디 읽다 보니까 인현왕후가 사망하신 시기랑 장희빈이 사망한 시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러네. 자기는 생모는 장희빈이고 그리고 법적인 엄마는 인현왕후고 그리고 자기는 세자고 했기 때문에 장희빈의 장례보다 오히려 인현왕후의 장례에 있었어야 됐다. 그런 얘기도 맞을 거예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정조가 왕이 딱 됐을 때 첫 일성이 그거였거든. 나는 사도의 아들이다. 이게 그럼 안 되는 건데. 영화에서 봤어. 그렇게 대리청정 3년 끝에 결국엔 무사히 왕이 돼서 진짜 다행이죠. 만약에 숙종이 더 오래 살아 계셨으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20대 임금 경종으로 즉위를 합니다. 아휴, 고생하셨다. 근데 이게 고생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또 시작이죠. 네. 어떻게 보면 경종은 4년밖에 재위 기간이 안 돼요. 근데 아버지 숙종은 46년이잖아요. 그리고 이복 동생인 영조는 52년이에요. 거의 이렇게 세 명이서 한 세기를 100년을 해먹었네. 위아래로 워낙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경종 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경종 4년이 되게 너무 짧게 복잡하죠. 느껴지죠. 짧게 느껴지는데 일은 되게 많았다. 왜냐면 경종이 워낙에도 세자 생활 30년 했다 보니 4년 했지만 거의 34년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리고 대리청정 한 3년이 있으니까 실제 통치 기간은 7년. 그쵸. 이렇게 보는 게 짧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얘는 문종도
세자 2년이잖아요. 네, 기간은 근데 세자 생활이 길었어서 합치면 3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소론이 이제 후원해줬던 사람이 경종이었잖아요. 경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소론이 뭐 집권을 한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노론이 뭐 다 집권하고 있었고 내관과 국력까지도 다 노론과 줄이 지어 있어서 왕이 뭘 하는지 다 노론 쪽에서 알 수밖에 없어서 더 그때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경종은 지금 33살 나이로 즉위를 했거든요. 33살까지 후사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이게 약점인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계속 병약했대요. 이거를 놓칠 수 없는 노론들. 노론들이 이제 이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딴 마음을 품죠. 이복동생, 자기네들이 후원해주는 이복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기를 제안을 합니다. 왕세제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왕세자, 왕세손 막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근데 왕세제는 왕을 계승을 하는 사람한테 주어진 칭호인데 이게 국왕과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뀐대요. 그래서 국왕의 동생은 왕세제, 그러니까 동생이 왕위를 다음에 물려받는다. 이제 그래서 왕세제로 붙이는 거고 예전에는 이제 아들이니까 손자, 네, 그래서 왕세자, 왕세손, 왕세숙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칭호가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바뀐다고 해요. 있었죠. 이렇게 왕세제였던 사람이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정조를 형을 왕을 세워놓고 그쵸. 또 거기도 아들이 없었거든. 예약된 예약을 해버린 거지. 후계자였어. 그렇게 노론들은 영인군을 왕세제로 제안을 했고 모든 주변 사람들 자기가 임금이 거처하는 곳까지도 노론의 세력이 없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뭐 힘을 제대로 쓸 수도 없었죠. 그냥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33살까지 이제 후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왕은 또 후계자 삼는 게 되게 중요한 맞아요. 일이었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들이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해봤을 텐데 반대를 하고 좀 시간을 끌어봤을 텐데 그럴 수 있는 명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론들은 작전이 성공이 되죠. 그리고 숙종의 그 마지막 부인이었죠. 부인이었던 인원왕후까지도 연인군을 지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어른이었던 분까지 지지를 하면서 더 성공을 했죠. 이 당시 경종은 34살이었고 그 경종의 부인은 17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왕비가 17살이기 때문에 후사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본인이 워낙 몸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 비예요? 17세 그 비가? 아니요. 아니죠? 네, 세자 때 이미 비가 있었죠. 죽고 이제 두 번째. 그쵸. 비예요. 나이로 보면은 두 번째 비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론의 눈치를 보면서 임금 노릇까지 하고 있었어요. 세제 책봉식을 하고 보름이 지날 무렵 노론들은 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임금이 너무 병약하니 대리청정을 세자에게 하게끔 해라 하고서는 청을 하게 돼요. 경종은 대리청정을 승낙해요. 승낙을 하지만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고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소론에서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이제 소론이 반대를 하니까 명을 거두었다가 이번에는 경종이 자기가 먼저 대리청정을 해라. 그렇게 연인군한테 왕세제죠. 이제 세제라고 부를게요. 세제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다시 명을 거두었다가 세제도 그거를 막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영모잖아. 그러다 보니 그렇게 또 명을 거둬들다가 거두어주시옵소서. 또 다시 해라. 이번에는 점점 경종이 주도하에 대리총정을 하라게끔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당한 거 그대로 해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뭔가 여태까지 봤던 경종의 모습과는 너무 확연한 온도차인 거예요. 그리고 노론에서는 처음에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먼저 요청을 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그거를 제안한 상소를 올린 사람조차 애매해지는 거지. 대리청정 하지 마십시오. 반대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 빼고 모든 신하들을 왕세제 다 반대하는 상황이고 경종 혼자서 대리청정을 하자고 이상하게 상황이 변질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경종의 새로운 모습이 새로운 확고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노론은 이 경종에 꽤 빠져가지고 경종이 자기가 먼저 대리청정을 제안하고 한 두세 번씩 제안하니까 노론은 이제 대리청정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 보다 싶어서 경종의 게임인지도 모르고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왕세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론은 받아들였지만 왕세제가 봤을 때는 이거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왕세제가 자기는 못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서 무마가 되면서 경종이 이제 그 대리청정의 뜻을 거둬들여요. 그러면서 대리청정의 이슈는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왕세제가 만약에 접속도 같이 물었으면 이상하게 싹 몰아낼 수 있는 빌미가 기회죠. 되죠. 네, 영모가 돼. 그런데 왕세제가 그거를 포착을 하고 자기가 안 하게끔 되죠. 영조 머리 좋아. 그렇게 되니까 왕세제는 계속 긴장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판이 바뀐 거죠. 경종이 경종을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론이 썼던 그 게임이 본인의 발등을 찍힌 격이 돼버린 거예요. 세제를 지켜주려고 했던 거가 세제가 눈치 보게끔 완전 태세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좀 너무 과했죠. 세제는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관들까지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종의 내관과 궁녀들이 힘이 워낙에 없었기 때문에 맨날 치이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관과 궁녀가 경종 이제 임금이 됐잖아요. 이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경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세제를 뭐 하나 계속 일수록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면서 정보를 다 공유를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세조도 알죠. 노론이 이미 소론으로 넘어갔고 내관들도 예전만큼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힘도 세졌고 자기를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감시를 당하게 되면 고립이 되잖아요. 그 왕궁 중에서. 예. 궁에서 이제 고립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립이 되는 걸 막아야 자기도 다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예, 힘을 쓸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깨갱하고 경종 밑으로 숙일 수도 있었는데 정면 돌파를 해요. 그러면서 내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고하는 거예요. 경종한테 고했더니 경종이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세제의 신하를 내관을 그냥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 나는 왕세제를 그만두겠다. 그거 하자. 신하들이 내관과 왕세제가 싸웠을 때 경종이 지금 내관 편을 들어줬잖아요.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은
싫어하는 소론조차도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왕세제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왕세제의 자기의 자리는 이런 자리다라는 거를 내간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고립된 거를 위기를 돌파하죠. 그 이후로 경종한테는 좀 찍혔을 거예요. 경종의 내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했었으니까. 경종의 내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었으니까. 그 경종한테는 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세제의 위치, 지위를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면서 이제 내관들한테도 나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런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정치에 무관심한 듯 하면서 공부에만 전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나서봐야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그냥 왕세제 자리를 좀 지켜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경종 1년 때, 경종 임금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세제의 하동이 대리청정까지 이제 그런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무례하죠. 그러다가 이제 경종 2년 때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노론 핵심 자제들이 경종을 제거하는 역모를 범하고 있다 하고 고변을 이제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론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뭐 힘은 그렇게 세진 않지만 소론이 집권하고 노론이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노론을 아예 제거하기 위해서 소론의 수장이었던 김일경이 목호룡이랑 손을 잡고 이제 꾸며낸 거죠. 처음에는 무고 사건이라고 단서까지 나올 정도로 꾸며낸 건데. 그래서 막 그 관련자들을 데리고 와서 국문을 했죠. 그런데 이게 허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는 허위지만 일부는 또 신빙성 있는 진술들도 많이 나왔대요. 대충 찍었는데 맞았네. 네. 근데 이때는 저는 그 세제를 옹립하려고 한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의명 노론의 수장 이의명을 옹립한다고 그렇게 고려를 했대요. 근데 이의명이 뭐 왕가 쪽에 이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왕가의 피줄이 흐른다고 하면서 뭐 그 부분을 옹호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다 보니까는 나왔던 것 같아요. 무고 사건이라고는 됐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소론들은 그 노론의 4대 신이라고 이의명, 김창집, 조태재, 이건명을 유배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에 집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사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노론의 그 큰 어른들이 이제 다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게 어느 정도 세력은 정리가 됐죠. 세제도 위협적이었지만 공부만 하고 있고 그리고 노론도 다 사사되고 어느 정도 소론과 함께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조용하려고 했는데 경종이 그 다음에 경종 3년 때 너무 몸이 안 좋은 나머지 쓰러졌어요. 누워 있는데 이제 그 세제가 형이 누워 있으니까 이제 쾌차를 위해서 게장과 생감을 보냈다고 해요. 대표적인 사건이죠. 게장 생감 사건. 보니까 경종은 게장과 생감이 끝이더군요. 이것을 맛있게 먹은 경종은 괜찮아진 듯 하다가 복통이랑 설사가 이어지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어요. 그러다가 세제는 다시 이번에 인삼과 부자를 처방을 하면서
경종한테 바쳤는데 어이들이 반대를 했대요. 이게 궁합이 뭐가 안 맞아서 반대를 했는데 세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경종한테 올린 거예요. 근데 경종이 그걸 먹고 뭐 따뜻한 기운이 들면서 진짜 너무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였대요. 보이다가 다음날 37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조는 평생 형을 죽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근데 이게 경종의 독살설, 음모론 막 그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형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표한 거기 때문에. 근데 영조가 되고 나서 거의 꼬리표처럼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이게 자기의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세조 때가 생각나요. 세조가 문종한테 몸이 안 좋을 때 그 탕약 인삼을 왜 산삼을 안 드리냐라고 했더니 어이들이 그걸 지금 처방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살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알 수는 없는데 주위 경종은 근데 어떻게 보면 왕세자를 내치면 내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후사가 계속 없었었기 때문에 밉고 막 세력들도 다 세제만 후원하고 하는 상황인데도 내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명조 때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돈의 팔촌 이렇게 해가지고 선조를 왕위를 주잖아요. 경종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시간이 더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땐 노론 세력이 그러면 너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막 그 외동아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찾으려면 찾았을 거예요. 못 찾을 그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었을 텐데 경종한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고 만약에 영조가 독살을 했다면 영조가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거든. 맞아요. 분명히 경종이 죽였을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저도 책에서는 박시백은 없기 때문에 핏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뒀다라고 묘사하지만 전 짧았기 때문이다라고 쪽에 좀 더 힘을 주고 싶어요. 아니었으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만약 독살설이라고 해도 참 대단한 게 조정의 세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다. 영조. 담대하다. 네. 맞아요. 영조가 그렇게 못했다면 이렇게 왕위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정치 수완이나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이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영조 편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저는 영조를 조선의 중흥을 이끈 왕으로 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이제 형을 죽여서라기보다는 치세 상황에서 봤을 때 탕평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쪽이어서 영조가 과연 조선의 중흥을 이끌었느냐?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세도 정치의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거는 이제 뒤에 영조 얘기하면서 좀 더 진하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 영조는 52년이라 할 얘기가 많겠죠? 숙종처럼? 아직 제가 좀밖에 안 봐가지고. 핵심은 사도죠. 중간에 사도가 서 있죠. 네. 네, 그렇게 경종은 아쉽게도 30년의 세자 생활을 버틴 거에 비해 재해 기간이 너무 짧게 사망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좀 건강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네요. 숙종이 한 10년만 빨리 돌아가 주셨어도. 경종한테는 장희빈
오래 살았었으면 좀 덜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종은 왕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은 권력 다툼은 넘의 일이거든요. 이 민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경종 때도 사실은 그런 정치 굴레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임금이 되고선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누워있다시피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노론들이 왕세제를 했던 것, 막 그 책봉하자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안 했어도 영인군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왕세제 안 해놓고서 경종이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누가 왕이 됐겠어요? 당연히.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볼 땐 노론이 자기네들 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맞아요. 한 게 아닐까? 맞아요. 이용한 게 아닐까 싶기도 근데 그게 좀 무리수였던 거고 사실은 그게 또 뒤에 가서 영조의 발목을 잡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장희빈이 숙빈 채씨에 의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숙빈 채씨도 노론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더덕님이 항상 권력 쪽을 싫어하시는 이유 이 대목에서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힘들거든요. 그 맨날 그렇게 싸우고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이면 내가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인 상황?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불쌍했던 왕. 경종을 보내드리고. 저 세상에서 행복하시리란 믿음이.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일 최장기간, 최장수 임금, 영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반기가 정말 지난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수고했어요. 이제부터 좀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라, 영화도 많고. 네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